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관련 원문을 읽어보고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직접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원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꼭 먼저 이 원문을 혼자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눈에도 이 문장이 더 잘 들어오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좀 더 잘 들릴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원문은 프로타고라스 이야기입니다.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개별, 인간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개별 인간은 만물, 모든 것의 척도이다. 그러니까 기준이다. 각 개인의 지각이나 경험만이 진리 판단을 하는 것 혹은 도덕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프로타고라스는 개별 인간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원문을 읽다 보면 여기 빈 공간 보이죠? 빈 공간. 아이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는 옆에 관련 원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좀 알아보기 쉽겠죠? 네, 프로타고라스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프로타고라스는 이 원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어떤 것은 존재하며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는 건 개별 인간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인간이 각 개인의 지각이나 경험만을 통해서 무엇이 존재하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소크라테스까지 개념 학습을 했으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직접 저술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저술한 책, 그 안에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원문 내용은 사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지만 플라톤의 저서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각자가 지각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지각한 바를 더 잘 판별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여기에서 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지각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각한 바를 더 잘 판별하는 것도 아니래.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프로타고라스가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되어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죠. 소피스트 우리 설명할 때 당시에 이제 수사학을 가르치던 개인 교사, 개인 강습 혹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되어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게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소크라테스가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 프로타고라스 네 말처럼 각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지혜의 척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프로타고라스보다 더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좀 더 잘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프로타고라스한테 돈을 주고 지식 혹은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개인이 지혜의 척도이면 굳이 돈을 내면서 프로타고라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에게 배워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느낌과 판단이 옳은데도 상대방의 느낌이나 판단을 검토하고 논박하려 든다는 것은 쓸데없는 허튼 소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 느낌이랑 판단이 옳은데 굳이 저 사람의 느낌이나 판단을 검토하고 논박하고 싸우려 드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알미라는 것은 결국 경험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라고 얘기를 하죠. 소피스트들은 감각, 경험 계열의 선구자죠. 그리고 특히나 프로타고라스는 개인의 지각이나 경험만이 진리 판단 및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알미란 경험들 속에 있는 게 아니래. 알미란 그 경험들과 관련된 무엇 속에 있다? 추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옆에 빈 박스에 정리를 해봅시다. 적어볼게요. 소크라테스가 비판을 해요. 누구를? 프로타고라스를.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상대주의자의 주장 역시 여러 주장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상대주의자,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는 각각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주장 또한 상대주의자의 주장 중에 여러 가지 주장,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보편주의, 윤리적 객관주의 등등 다양한 주장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그 여러분이 교과서 예습하면서 만났던 수업여 논쟁, 프로타고라스와 제자의 수업료 논쟁이 있습니다. 교과서 예습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사실 여러분은 아마 마지막 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누군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 읽어볼게요. 법률의 제정에 있어 각 정권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대요.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인 법을, 누구에게 이익이 될 법?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인 법을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것처럼 공표를 한대. 이를 위반하는 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 자들로 취급받고 처벌을 한다고 하네. 그러니 정의란 실은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고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로운 것이다 라는 제시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누굴까요? 트라시마코스죠.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각 정권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대. 그래서 권력자들은,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뿐인 법을 제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란 실은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고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제시문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진리에 관하여 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남긴 게 있지만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의 입장은 플라톤의 저서에서 이제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출처도 플라톤의 국가예요. 트라시마코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매번 권력을 잡는 정권에 따라 정의 또한 변할 것.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는지에 따라서 정의의 내용 또한 매번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소피스트의 입장으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고르기아스에 대해서 고르기아스의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르기아스는 윤리적 회의주의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윤리적 회의주의. 고르기아스. 윤리적 회의주의. 윤리적 회의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자,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감각 지각된 현상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 사람도 결국 소피스트에 속하기 때문에 감각 경험 계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현상 독립적인 대상이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대. 왜냐? 인간의 인식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오직 감각 경험만으로 그 인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 좋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게 고르기아스의 메인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기능은 감각 경험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상 독립적인 대상이 존재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해요. 파악할 수가 없대. 만약 우리가 그래, 좋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인심 써서 만약 그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로
무언가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혹은 어떠한 물체를 가리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단어로서 전달을 해. 하지만 그것 또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호. 기호.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말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거 기호잖아. 우리가 약속한 기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하다 할 때 그 말이 아니잖아. 약속된 기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사실 고르기아스의 윤리적 회의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묻지 않고 아마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진리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심과 부정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